더 이상 미국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한국에서 살고 싶어요. 인천국제공항에 내린 지 불과 3분. 전 세계의 사치를 다 누려봤을. 미국의 상위 1% 연계들이 왜 갑자기 주저앉아 오열하며 부모님께 연락해 귀국 거부를 호소했을까요? 지금 미국의 교육계는 물론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큰 소동으로 번진 어느 수학여행의 진실. 파리나 런던을 봐도 동요하지 않았던 그녀들의 마음을 빼앗은 건 화려한 관광 명소나 최신 테크놀로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한국인들이 평소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무심코 지나치는 어느 일상의 기적 때문이었습니다. 단 48시간의 체류가 그녀들의 인생관, 그리고 국가의 미래마저 바꿔버린 충격적인 이야기. 손수건을 준비하시고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서울로 수학여행을 온 미국의 명문 여고생들이 인천공항 도착 3분 만에 경악하고 귀국 거부까지 한 충격적인 이유. 현재 미국의 교육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2025년 한국 정부 통계에 따르면 전년 대비 68%나 증가한 23만 명이 한국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특히 미국의 젊은이들 사이에서 한국 K컬처의 인기가 매우 높아 수학여행지를 서울로 정하는 국제학교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명문학교로 알려져 상위 1%의 상류층 자녀들만 다닐 수 있다는 뉴욕 프리미엄 인터내셔널 스쿨. 이 학교의 여학생 10명이 특별한 수학여행을 가게 된 모습이 SNS에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살고 싶어요. 미국에는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어떤 학생은 인천공항에 도착한 지 불과 3분 만에 부모님께 전화를 걸어 한국 유학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학생은 한국이 너무 마음에 든 나머지 귀국하는 마지막 날 자취를 감추려고까지 했다고 합니다. 과연 그 상류층 여학생들은 한국의 어떤 모습을 목격한 것일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는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해주신 모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올해 마지막 날까지 건강하고 늘 행복하시기를 바라며 한국을 응원해주시는 분들은 댓글창에 힘내라 한국이라고 남겨주세요. 저는 뉴욕 프리미엄 인터내셔널 스쿨에 다니고 있는 18살 소피아라고 합니다. 우리 학교는 미국 내에서도 손꼽히는 명문 학교입니다. 고위 관료 대기업 임원 유명 변호사의 자녀들이 학생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제 아버지는 에너지 기업의 임원이고 어머니는 국제 변호사입니다. 그 덕분에 어릴 때부터 유럽의 여러 나라를 방문했습니다. 파리, 런던, 로마, 베를린, 어디를 가도 비슷비슷했습니다. 오래된 건축물, 비싼 물가, 그리고 불친절한 사람들. 그런데 제가 정말 관심을 두고 있던 곳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K-팝과 한국 드라마에 완전히 빠져 있었거든요. 밤마다 몰래 이어폰을 끼고 한국 아이돌의 영상을 보고 있었습니다. 한국 드라마도 자막으로 보면서 한국어를 조금씩 배우고 있었죠. 하지만 부모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소피아 한국이라니, 거기가 어디에 붙어 있는지는 아니. 아버지는 한국을 동양의 작은 반도 국가 정도로만 생각하셨습니다.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럽이나 미국 내 다른 주를 더 보는 게 도움이 되지 않겠니?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학교에서 수학여행지 투표를 할 때 저는 당연히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놀랍게도 제 친구의 절반 이상이 한국을 선택한 것입니다. K컬처의 인기가 미국의 젊은 층에 얼마나 깊이 침투해 있는지 실감했습니다. 결국 학교는 한국을 수학여행지로 결정했습니다. 출발 전날 밤 저는 너무 설레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드디어 한국에 갈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조금 걱정도 되었습니다. 제가 상상하던 한국과 실제가 다르면 어떡하지? 만약 실망하게 되면 어쩌지?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기대하지 마라. 작은 나라니까 미국만큼은 아닐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반론하고 싶었습니다. 엄마는 한국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 공항에서 친구들과 만났습니다. 모두 들떠 있었습니다. 우리의 인솔교사는 앤더슨 선생님이었습니다. 30년 경력을 가진 베테랑 교사입니다. 엄격하지만 학생들을 진심으로 아껴주시는 분이죠. 선생님은 출발 전 우리를 모아놓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두 예의를 지키고 질서를 바르게 지켜야 한다. 우리는 미국을 대표해서 가는 거니까. 우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행기에 올라 창밖을 보았습니다. 뉴욕의 회색빛 하늘이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14시간의 긴 비행 끝에 드디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밤 11시 20분이었습니다. 비행기 문이 열리는 순간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한국 땅을 밟는 것입니다. 게이트를 빠져나와 터미널로 들어선 순간 제 입은 저절로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선생님, 여기 정말 공항 맞나요? 마치 호텔 같아요.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공항은 마치 대낮처럼 밝게 조명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바닥은 거울처럼 반짝반짝 닦여 있었습니다. 뉴욕의 JFK 공항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뉴욕의 공항은 시설이 낡고 어두운 데다 바닥은 항상 지저분하고 직원들도 불친절했거든요. 그런데 이곳은 달랐습니다. 안내 데스크마다 직원들이 미소를 띠고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청소 직원분이 승객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고개를 숙여 인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거 현실이야.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광경이었기 때문입니다. 친구 중 한 명이 제 팔을 잡고 속삭였습니다. 소피아, 여기 정말 대단해. 밤인데도 이렇게 깨끗하고 사람이 많다니.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입국 심사 줄에 섰을 때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예상 밖의 외국인 학생 단체였음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은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영어가 능통한 안내 요원이 순식간에 시시운 네버시세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환영합니다. 완벽한 영어 발음이었습니다. 저는 놀라서 친구들과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안내 요원은 우리의 나이를 고려해 천천히 친절하게 모든 절차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입국 신고서 작성법부터 짐 찾는 곳 다음 날 일정 안내까지. 혹시 불편한 점이나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세심한 배려를 받은 게 언제적인가 싶었습니다. 유럽의 공항이나 미국 내 다른 공항에서는 그저 퉁명스러운 대우를 받거나 줄이 길다고 불평하는 소리를 듣는 게 다반사였으니까요. 자동 입국 심사 시스템 앞에 섰습니다. 처음 보는 기계라 사용법을 몰라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직원분이 바로 다가와서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습니다. 여기에 여권을 놓고 이 화면을 봐주세요. 영어도 지원됩니다. 화면을 보니 정말 영어를 포함한 12개 국어가 지원되고 있었습니다. 직관적인 디자인 덕분에 쉽게 따라할 수 있었습니다. 제 차례가 끝나고 뒤를 돌아보니 친구들도 모두 신기한 표정으로 기계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수화물 수취대로 이동했습니다. 거대한 전광판에 실시간으로 짐의 위치가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뉴욕에서는 짐을 찾는 데만 1시간이 넘게 걸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짐이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고 물어볼 직원도 찾기 힘들죠. 하지만 여기서는 모든 시스템이 정확하고 신속하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제 짐이 나오는데 10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짐을 찾는 동안 저는 스마트폰을 꺼내 아빠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아빠, 한국 대학 정보 좀 찾아봐 줄래? 여기 정말 대박이야. 도착한 지 3분밖에 안 됐는데 사랑에 빠졌어.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방금 무슨 말을 썼는지. 한국 대학 정보를. 저도 모르게 그런 생각이 떠오른 것입니다. 아직 공항을 빠져나가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하지만 이미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 나라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훨씬 발전해 있고 훨씬 섬세하며 훨씬 친절하다는 것을요. 앤더슨 선생님이 우리를 불러 모았습니다. 자, 이제 호텔로 이동할 거예요. 모두 짐은 챙겼나요? 우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선생님을 따라갔습니다. 공항을 빠져나가는 동안 저는 계속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24시간 운영되는 카페와 편의점 환전소, 심지어 약국까지. 모든 것이 청결하고 밝으며 질서정연했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오자 시원한 밤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리무진 버스 승강장으로 향했습니다. 버스가 도착했고 우리는 짐을 싣고 탔습니다. 버스 내부도 깨끗하고 좌석도 편안했습니다. 기사님이 뒤를 돌아보며 영어로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서울까지 약 1시간 정도 걸릴 예정입니다. 안전벨트를 매주세요. 외국인 승객임을 알고 배려해 주신 것입니다. 저는 안전벨트를 매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버스가 출발하고 인천공항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서울로 향하는 고속도로가 펼쳐졌습니다. 밤임에도 불구하고 도로는 밝게 비춰져 있었고 차들이 질서 있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뉴욕의 밤거리는 어둡고 위험할 때가 많지만 이곳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친구 중 한 명이 창밖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저기 봐, 편의점 불이 켜져 있어. 모두가 창밖을 보았습니다. 정말 편의점마다 환하게 불이 켜져 있고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한밤중인데도요. 뉴욕이나 미국의 많은 도시에서는 밤늦은 시간에 대부분의 상점이 문을 닫거나 열려 있어도 위험해 보여 들어가기 꺼려지는데 말이죠. 친구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혼자 걷고 있는 젊은 여성들이 보인 것입니다. 새벽 1시가 넘은 시간에 여성들이 이어폰을 끼고 여유롭게 산책하듯 걷고 있었습니다. 전혀 무서워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풍경이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대도시에서는 밤늦게 여성이 혼자 외출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여겨집니다. 강도나 범죄 뉴스가 끊이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저도 밤에는 절대 혼자 밖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항상 아빠차나 운전기사와 함께였죠. 하지만 여기 한국에서는 달랐습니다. 새벽 2시가 다 되어가는 시간에도 여성들이 혼자서 마음 편히 걷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스마트폰을 보면서요. 선생님, 저 여자분들 위험하지 않나요? 제가 앤더슨 선생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도 놀라놀라 첩어쟁인데도로 창밖을 보시더니 버스 기사님께 영어로 물으셨습니다. 여기는 밤에 여성이 혼자 걸어도 안전한가요? 기사님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한국은 밤에도 매우 안전합니다. 여성분들도 안심하고 다닐 수 있어요. 곳곳에 CCTV도 있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게 가능한 나라가 있다니. 친구들도 서로를 쳐다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게 진짜 선진국의 모습이구나 싶었습니다. 화려한 건물이나 비싼 명품 매장이 아니라 시민이 밤에도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나라. 그것이 진짜 선진국이었던 것입니다. 버스는 계속해서 서울로 향했습니다. 도심에 가까워질수록 고층 빌딩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유리로 된 초고층 빌딩들이 밤하늘을 배경으로 우뚝 서 있었습니다. 건물마다 화려한 조명이 켜져 있고 어떤 건물은 LED로 움직이는 영상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와, 정말 미래 도시 같아. 친구 중 한 명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유럽의 오래된 도시나 미국의 낡은 인프라와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뉴욕이나 런던은 역사적인 건물이 아름답지만 어딘가 낡고 지저분한 구석이 있습니다. 지하철만 해도 쥐가 다니니까요. 하지만 서울은 달랐습니다. 현대적이고 세련되었으며 에너지가 넘쳤습니다. 한강 다리 위에 접어들었을 때 저는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다리 위에서 본 야경이 너무나 아름다웠기 때문입니다. 강 양쪽으로 펼쳐진 빌딩 숲 다리 위에 조명 강물에 반사되는 빛. 모든 것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소피아 사진 찍어줘. 친구가 제 어깨를 쳤습니다. 저는 급히 스마트폰을 꺼내 창밖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사진으로는 이 아름다움을 다 담을 수 없었습니다. 직접 눈으로 봐야만 느낄 수 있는 감동이었습니다. 새벽 2시 30분 드디어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강남에 위치한 호텔이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놀랍게도 호텔 주변은 여전히 활기차 보였습니다. 24시간 영업하는 음식점들이 눈에 띄고 편의점에는 손님이 있었습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아직 걷고 있었습니다. 미국이라면 이 시간이면 모두 잠들거나 위험해서 거리가 텅 비었을 텐데 서울은 달랐습니다. 도시는 잠들지 않았습니다. 호텔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깨끗하고 현대적인 인테리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체크인을 하는 동안 프런트 직원이 우리의 나이대를 파악하고 조용한 층의 객실을 배정해 주었습니다. 학생분들이니까 조용한 층으로 해드렸습니다. 편히 쉬세요. 미국에서는 기대하기 힘든 세심함이었지만 영어로 천천히 말해주어서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조식 시간이나 주변 시설까지 자세히 안내해 주었습니다. 혹시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프런트로 연락 주세요. 24시간 지원해 드립니다. 무엇보다 감동적이었던 건 진심 어린 환영 인사였습니다.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 미소와 함께 건넨 그 말 한마디가 제 마음을 따뜻하게 떼싹했습니다. 객실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친구 중 한 명이 제게 말했습니다. 소피아 한국, 생각했던 거랑 완전히 달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좋아. 아직 공항에서 호텔까지 왔을 뿐인데 미국과는 전혀 다른 세상을 경험한 기분이야.
다른 친구들도 동의했습니다.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밤에도 이렇게 안전하고 깨끗하고 사람들이 친절하다니 믿을 수가 없어. 없어. 객실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청결하고 아늑한 공간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침대도 푹신해 보이고 욕실도 반짝반짝했습니다. 창문을 열고 밖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새벽 3시가 다 되어가는 시간인데 거리에는 아직 불빛이 가득했습니다. 편의점, 식당, 카페 모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이 도시는 잠들지 않는구나.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왜 이렇게 빨리 발전할 수 있었는지. 이 나라 사람들은 쉬지 않고 일하고 공부하고 노력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행복해 보였습니다.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선택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기 때문입니다. 공항에서의 첫인상, 안전한 밤거리 살아있는 도시, 단 몇 시간 만에 제가 알고 있던 세상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미국에서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당연한 게 아니었습니다. 밤에 여자가 혼자 걷기 무서운 것, 밤늦게는 상점이 다 문을 닫는 것, 공항이나 지하철이 낡고 지저분한 것, 직원이 팁을 바라거나 불친절한 것. 저는 그게 전부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은 원래 그런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한국에 와서 깨달았습니다. 세상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더 안전하고 더 깨끗하고 더 친절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시민의 의식과 시스템의 결과라는 것을. 스마트폰을 꺼내 엄마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엄마, 한국 진짜 대단해. 엄마가 생각하는 거랑 전혀 달라. 내일 더 많은 걸 보면 다시 연락할게. 사랑해. 메시지를 보내고 스마트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밤은 여전히 밝고 활기찼습니다. 그 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며칠간 나는 얼마나 더 많은 것을 보게 될까? 한국이 내게 또 어떤 놀라움을 줄까? 기대와 설렘으로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깊은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잠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순간 이 감정, 이 설렘을 계속 느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창밖의 불빛을 바라보며 저는 속으로 맹세했습니다. 이번 여행에서 한국의 모든 것을 눈에 담아갈 거야. 그리고 언젠가 여기로 다시 돌아올 거야. 어쩌면 더 오래 머물지도 몰라. 유학이나 취업, 아니면 정말 여기서 살게 될지도 몰라. 그런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한국에서의 첫날 밤이 깊어갔습니다. 새벽 4시가 되어서야 비로소 저는 잠이 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꿈속에서도 저는 서울의 밤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혼자서 안전하게 자유롭게. 미국에서는 절대 할 수 없었던 그 경험을 꿈속에서조차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침 6시, 시차 적응이 안 돼서 눈을 떴습니다. 침대 옆 시계를 보니 정확히 6시 5분이었습니다. 뉴욕 시간으로는 오후 5시쯤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묘하게 들떠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소공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보니 저처럼 잠을 못 이룬 친구 6명이 복도에 모여 있었습니다. 소피야, 너도 잠 못 잤어? 응, 시차 때문에. 그런데 다들 왜 나와 있어? 배가 고파서 뭘 좀 먹고 싶은데 이 시간에 문 연 식당이 있을까? 모두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미국에서는 아침 8시 이전에 문을 여는 식당을 찾기가 쉽지 않으니까요. 앤더슨 선생님 방을 조심스럽게 두드렸습니다. 선생님도 이미 깨어 계셨습니다. 선생님, 저희 배가 너무 고픈데 혹시 뭐 먹을 만한 데가 있을까요? 선생님도 난처한 표정을 지으셨지만 혹시나 해서 프런트에 전화를 걸어주셨습니다. 잠시 후 선생님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얘들아, 좋은 소식이야. 호텔 바로 옆에 24시간 영업하는 분식집이 있다고 해. 24시간이요. 우리는 모두도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새벽 6시에도 식사가 가능하다니. 미국에서는 24시간 다이너가 있긴 하지만 드물고 메뉴도 한정적이니까요. 급히 옷을 갈아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호텔 밖으로 나온 순간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침 6시 30분인데 거리는 이미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고 바쁘게 출근하는 회사원들, 운동복을 입고 조깅하는 시민들, 편의점에서 나오는 사람들까지. 뉴욕의 이른 아침도 바쁘긴 하지만 서울은 뭔가 더 활기차고 정돈된 느낌으로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 가게는 정말 호텔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김밥 천국 같은 곳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따뜻한 공기와 함께 맛있는 냄새가 코를 자극했습니다. 생각보다 손님이 많았습니다. 혼자 앉아 스마트폰을 보며 식사하는 중년 남성 노트북을 펴놓고 작업하는 학생 야근을 마치고 온 듯한 피곤한 얼굴의 회사원들 모두 자연스럽게 이른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침 6시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식사를 하다니 메뉴판을 본 순간 제 눈이 커졌습니다. 김밥이 3미 500원, 라면이 4도 500원, 돈가스가 8,000원. 달러로 환산하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저렴한 가격이었습니다. 김밥 사면 500원이면 미화로 약 2.5달러입니다. 뉴욕에서 이 정도 식사를 하려면 팁까지 포함해서 최소 20달러는 필요할 텐데 말이죠. 게다가 뉴욕의 살인적인 물가와 비교하니 한국의 물가가 얼마나 합리적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우리를 보고도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앤더슨 선생님이 영어로 말을 걸자 아주머니는 손짓 발짓과 간단한 영어 단어로 메뉴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어떤 요리가 먹기 편한지, 학생들에게 인기 있는 건 뭔지 하나하나 설명해 주려 노력하셨습니다. 이런 소박한 배려에 저는 감동했습니다. 미국의 식당 종업원들은 팁 때문에 친절한 척할 뿐 진심이 안 느껴질 때가 많으니까요. 주문을 하고 기다리는데 놀랍게도 주문한 지 5분 만에 모든 요리가 식탁으로 날라져 왔습니다. 김밥, 라면, 떡볶이. 처음 보는 한국 요리들이었습니다. 친구 중 한 명이 김밥을 집어들고 말했습니다. 이게 김밥이구나. 한 입 베어 물자, 입안 가득 다양한 맛이 퍼졌습니다. 맛있다. 저도 모르게 소리쳤습니다. 간이 딱 맞고 속이 꽉 차 있었습니다. 순식간에 먹어치웠습니다. 라면도 놀라움 그 자체였습니다. 미국에서 먹던 인스턴트 누들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면발이 쫄깃하고 국물이 얼큰했습니다. 7명이서 정신없이 먹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계산할 때 또 한 번 놀랐습니다. 7명이 배불리 먹었는데도 합계 금액이 5만 원 정도였습니다. 달러로 환산하면 약 38달러, 뉴욕에서 7명이 식사했다면 최소 150달러는 나왔을 겁니다. 거의 4배 차이였습니다. 아주머니는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맛있게 드셨어요. 앤더슨 선생님이 대답했습니다. 네, 정말 맛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머니는 우리에게 다른 메뉴도 추천해 주셨습니다. 비빔밥이나 불고기도 다음에 오면 꼭 먹어보라고 하셨습니다. 가게를 나오면서 친구들이 연신 감탄했습니다. 요리도 맛있고 가격도 싸고 서비스도 엄청 빠르고 완벽해. 맞아. 게다가 아침 6시에도 영업한다는 게 대박이야. 저도 고개를 끄덕이며 생각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차이가 이렇게 클 줄은 몰랐다. 단순히 경제 규모나 GDP가 아니라 일상의 편리함과 삶의 질에서 차이가 있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편의점 안에 들어가니 또 다른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백화점처럼 깨끗하고 상품이 가득했습니다. 더욱 놀라웠던 건 편의점에서 안 되는 게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물건을 사는 것뿐만 아니라 택배 발송 공과금 납부, ATM, 은행 업무, 심지어 티켓 예매까지 가능했습니다. 미국의 편의점은 그저 간단한 식료품이나 파는 곳인데 한국의 편의점은 작은 생활센터 같았습니다. 친구들은 각자 마음에 드는 간식을 골랐습니다. 특히 한국만의 독특한 우유나 과자가 인기였습니다. 계산대에서 또 한 번 감탄했습니다. 계산 속도가 정말 빨랐던 것입니다. 바코드를 찍는 순간 가격이 표시되고 카드를 대면 즉시 결제가 완료되었습니다. 점원 알바생은 친절했고 외국인인 우리를 보고도 전혀 귀찮아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영어로 인사를 건네주었습니다. Have a nice day. 편의점을 나오면서 한 친구가 말했습니다. 한국은 24시간 편리한 나라 같아. 언제든 필요한 걸 해결할 수 있잖아. 정말 그랬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 거리의 청결함에도 놀랐습니다. 쓰레기 하나 없이 깨끗했습니다. 이미 환경미화원분들이 거리를 쓸고 계셨습니다. 형광조끼를 입은 분들이 빗자루와 집게를 들고 구석구석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도시 전체가 하나의 유기체처럼 완벽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뉴욕은 번화가만 조금 관리되고 골목은 쓰레기 천지인 경우가 많습니다. 쥐도 자주 보이고요. 하지만 서울은 달랐습니다.
호텔 주변뿐만 아니라 골목까지 깨끗했습니다. 호텔 로비에 도착하니 다른 학생들도 일어나 있었습니다. 먼저 나갔다 온 우리를 보고 어디 다녀왔냐고 물었습니다. 아침 먹으러 갔다 왔어. 24시간 하는 식당이 있더라. 친구들이 부러워하며 다음엔 자기들도 데려가 달라고 했습니다. 아침 9시 모든 학생과 함께 본격적인 한국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한강공원이었습니다. 앤더슨 선생님이 호텔 직원에게 추천받아 정한 장소였습니다. 서울 시민의 일상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곳이라고 하더군요.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기로 했습니다. 지하철역에 들어선 순간 학생들이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역 내부가 너무나 깨끗했기 때문입니다. 바닥은 반짝반짝 빛나고 벽면도 낙서 하나 없이 청결했습니다. 뉴욕 지하철의 어둡고 냄새나고 쥐가 돌아다니는 끔찍한 환경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승강장으로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를 탔습니다. 꽤 깊이 내려갔지만 시설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습니다. 환기 시스템도 좋아서 지하라는 느낌이 거의 들지 않았습니다. 승강장에 도착하니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닥에 그려진 승차 위치 표시에 따라 서 있었습니다. 저 사람들 줄 서 있는 거 봐. 친구가 속삭였습니다. 뉴욕 지하철에서는 사람들이 무질서하게 밀치거나 서로 엉키는 경우가 다반사니까요. 전광판을 보고 또 감탄했습니다. 다음 열차가 몇 분 뒤에 도착하는지, 현재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표시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2분 후 도착. 어떤 친구가 스마트폰 시계를 보며 확인했습니다. 정말 그 시간에 정확하게 열차가 들어왔습니다. 지하철이 도착하자 사람들의 행동이 더욱 인상적이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먼저 내리는 사람들을 위해 모두 양옆으로 비켜섰습니다. 내리는 사람이 모두 나온 후에 질서 있게 승차했습니다. 밀치지도 다투지도 않았습니다. 지하철 내부도 놀라움이었습니다. 매우 쾌적했습니다. 좌석은 천으로 되어 있지 않아 위생적이었고 또는 난방이 되는 따뜻한 좌석 바닥도 깨끗했습니다. 에어컨이 적절하게 작동해 시원하고 소음도 적어서 대화하기 좋았습니다. 그런데 가장 놀라웠던 건 따로 있었습니다. 한 친구가 스마트폰을 보며 소리쳤습니다. 야, 지하철 안에서도 와이파이가 터져. 모두가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달리는 지하철 안에서도 초고속 인터넷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동영상도 끊김없이 재생되었습니다. 뉴욕 지하철에서는 전화조차 잘 안 터지는 구간이 많은데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친구들은 즉시 미국에 있는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실시간으로 사진과 영상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엄마에게 사진을 보냈습니다. 엄마 지하철 아닌데 인터넷이 안 끊겨. 그리고 너무 깨끗해. 충격적이야. 목적지 역에 도착해 지상으로 나왔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한강의 모습에 우리 전원이 환성을 질렀습니다. 와! 넓은 강과 양쪽의 공원, 그리고 멀리 보이는 빌딩 숲. 뉴욕의 허드슨강 변과는 분위기가 또 달랐습니다. 훨씬 정비가 잘 되어 있고 깨끗하고 활기차 보였습니다. 공원에 들어서자 더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많은 시민이 운동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조깅하는 사람, 자전거를 타는 사람, 배드민턴을 치는 사람까지. 평일 오전인데도 이렇게 많은 사람이 여유를 가지고 운동하고 있다니. 그 순간 가장 인상적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공원에 설치된 공공 운동기구였습니다. 철봉 윗몸 일으키기, 기구 스트레칭 기구 등 다양한 운동기구가 설치되어 있었고 많은 시민이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이 많았습니다. 어떤 할아버지께서 철봉에 매달려 턱걸이를 하고 계셨습니다. 7개나 연속으로 하시는 모습을 보고 우리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안내판을 읽어보니 모든 운동기구가 무료로 사용 가능하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누구나 자유롭게 쓸 수 있고 무료래. 친구들이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미국에서는 운동을 하려면 비싼 돈을 내고 헬스장 짐에 등록해야 하니까요. 공원의 무료 운동기구가 이렇게 잘 관리된 상태로 있는 경우는 드뭅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행정당국이 시민의 건강을 위해 공공 운동기구를 곳곳에 설치해 둔 것입니다. 그것도 무료로요. 한 할머니가 운동기구로 스트레칭을 하고 계셨습니다. 밝은 미소를 지으시면서요. 저는 용기를 내어 할머니께 말을 걸었습니다. 실례합니다. 매일 여기에 오시나요? 할머니는 영어를 조금 하실 줄 아셨고 손짓을 섞어 대답해 주셨습니다. 매일 여기 와서 건강을 위해 운동해요. 그러면서 웃으며
엄지를 치켜서 쓰셨습니다. 할머니의 밝은 미소를 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노인들이 왜 이렇게 건강하고 활기차 보이는지. 국가가 고령자를 위한 인프라를 제대로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료 운동기구, 깨끗한 공원, 안전한 환경. 문득 할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제 할머니는 요양원에서 외롭게 지내고 계십니다. 미국의 의료비는 너무 비싸서 아플 때마다 가족 모두가 걱정해야 합니다. 공원에 나가고 싶어도 휠체어가 다니기 불편하거나 치안이 걱정되어 잘 나가지 못하십니다. 할머니가 이런 나라에서 사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평생 열심히 사셨는데 노후는 외롭고 편찮으신 할머니. 하지만 한국의 할머니들은 달랐습니다. 깨끗한 공원에서 무료로 운동하며 건강하게 노후를 보내고 계셨습니다. 이게 진짜 선진국이구나. 단순히 돈이 많은 나라가 아니라 시민, 특히 약자를 배려하는 나라. 그것이 진짜 선진국이었던 것입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잠시 쉬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가족 단위의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자전거를 타는 아빠, 유모차를 밀며 산책하는 엄마들. 평화로운 일상의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두 목줄을 하고 있었고 배변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한 남성이 강아지의 배설물을 깨끗이 치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휴지로 정성스럽게 집어서 봉투에 넣어 가져갔습니다. 뉴욕이나 파리에서는 길거리에 개똥이 널려 있어 밟지 않게 조심해야 하는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모두가 스스로 책임감을 가지고 깨끗하게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점심때가 되어 공원을 나왔습니다. 앤더슨 선생님이 다음 목적지를 알려주셨습니다. 다음은 도심에 있는 유명한 대형 서점에 갈 거예요. 거기 특별한 공간이 있거든요. 서점이요. 친구들이 조금 실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쇼핑을 기대했던 모양입니다. 선생님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쇼핑도 할 수 있어. 하지만 내가 먼저 보여주고 싶은 게 있단다. 도심 광화문 교보문고 혹은 강남 코엑스, 별마당 도서관에 있는 유명한 서점으로 향했습니다. 건물에 들어선 순간 학생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곳은 단순한 서점이 아니었습니다. 높은 천장, 부드러운 조명, 그리고 예술적으로 배치된 책장들, 마치 미술관 같은 공간이었습니다. 이게 서점이라고요? 한 친구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앤더슨 선생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건 건축의 아름다움만이 아니었습니다. 자, 모두 주위를 잘 보세요. 선생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평일 오후 2시인데도 많은 시민이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자리에 앉아 진지하게 독서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정장을 입은 회사원들이었습니다. 어떤 남성은 경제 서적을 펴놓고 열심히 메모를 하고 있었고 어떤 여성은 영어 학습서를 보며 단어를 암기하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들 일 안 해요. 애 안 해요. 친구 중 한 명이 작은 소리로 물었습니다. 앤더슨 선생님이 설명했습니다. 아마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온 걸 거야. 한국 사람들은 점심시간에도 자기 개발을 하는 경우가 많단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국의 직장인들은 점심시간에 샌드위치를 급하게 먹거나 잡담을 하는 게 일반적인데 한국의 직장인들은 서점에서 책을 읽으며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배움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나 봐요.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한국 사람들은 평생 배움을 멈추지 않아. 그게 이 나라가 자원 하나 없이 이렇게 빨리 발전한 이유 중 하나란다. 저는 주위를 더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젊은 회사원뿐만 아니라 노년층도 있었습니다. 어떤 할아버지는 역사책을 읽고 계셨고 어떤 할머니는 요리책을 보고 계셨습니다. 대학생으로 보이는 젊은이들은 노트북을 펴고 과제를 하거나 코딩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연령대가 각자의 방법으로 배우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대학을 졸업하면 학습이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모든 연령대가 계속 배우고 성장하며 발전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선진국의 진짜 모습이구나 싶었습니다. 저는 한국어 학습서 코너로 걸어갔습니다. 다양한 한국어 교재가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초급부터 상급까지 한 권에 집어들어 펼쳤습니다. 한글이 정말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예언젠가 이 언어를 유창하게 말하고 싶다. 제 마음속에 확고한 목표가 생겼습니다. 한국어를 배워서 한국에서 공부하고 일하고 살고 싶다.
이 나라의 일원이 되고 싶다. 친구들도 각자 흥미있는 책을 보고 있었습니다. 한국 역사책을 보는 친구, K-팝 화보집을 보는 친구, 한국 요리책을 보는 친구. 모두가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했습니다. 1시간 정도 서점에 머물렀습니다. 조용히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묘하게 마음이 평화로웠습니다. 미국에서는 느껴본 적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서점을 나오면서 앤더슨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어땠니? 한 친구가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한국이 왜 발전했는지 알 것 같아요. 사람들이 계속 배우는 문화가 있어서네요. 다른 친구도 말했습니다. 맞아요. 배움에 대한 열정이 나라를 발전시키는 것 같아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생님이 미소 지었습니다. 맞아. 한국은 자원이 많은 나라가 아니야. 하지만 사람에게 투자했지. 교육에 투자하고 평생 학습의 문화를 만들었어. 그게 이 나라의 힘이란다. 그 말이 제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미국은 자원도 많고 부유하지만 빈부격차가 심하고 공교육이 무너진 곳이 많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사람을 키우는 나라였습니다. 다음은 젊음의 거리, 홍대 입구로 향했습니다. 앤더슨 선생님이 한국의 청년 문화를 보여주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역을 나서자마자 활기찬 분위기가 우리를 압도했습니다. 개성 있는 패션의 젊은이들 웃음소리, 그리고 음악. 뉴욕과는 완전히 다른 에너지였습니다. 거리로 나가자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버스킹 거리 공연이었습니다. 한 그룹이 길거리에서 K-팝 댄스를 추고 있었습니다. 5명의 젊은이가 완벽한 칼군무를 선보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발걸음을 멈추고 공연을 지켜보았습니다. 음악에 맞춰 몸을 움직이는 그들의 모습이 정말 멋있었습니다. 열정이 느껴졌습니다. 공연이 끝나자 관객들이 열렬히 박수쳤습니다. 우리도 함께 박수를 보냈습니다. 어떤 친구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길거리 공연 수준이 진짜 높다. 아이돌 같아. 조금 더 걸어가니 또 다른 팀을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악기를 연주하는 밴드였습니다. 락 음악을 연주하고 있었는데 정말 실력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리듬에 맞춰 몸을 흔들었습니다. 음악은 국경을 초월한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프리마켓이 열리고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젊은 아티스트들이 직접 만든 물건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액세서리, 공예품, 옷까지. 어느 부스에서 우리는 멈춰 섰습니다. 한국의 전통 문양이 들어간 현대적 디자인의 귀걸이였습니다. 판매자는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영어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건 제가 직접 만든 거예요. 한국의 전통 매듭과 현대적인 스타일을 조합해 봤어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친구 중 한 명이 구매했습니다. 선물용으로 정말 좋겠다. 다른 부스에서는 캘리그라피 서예 작품을 팔고 있었습니다. 검은 먹으로 쓰인 아름다운 한글, 사랑, 행복, 꿈, 희망 같은 단어들이었습니다. 한글의 조영미에 우리 전원이 감탄했습니다. 저는 아티스트에게 부탁했습니다. 제 이름을 한글로 써주실 수 있나요? 아티스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물론이죠. 이름이 뭐예요? 소피아입니다. 아티스트는 붓을 들어 한글로 소피아라고 쓰고 옆에 지혜라는 뜻의 한자를 작게 곁들여 아름답게 써주었습니다. 한글로 적힌 제 이름이 정말 예뻤습니다. 저는 그 작품을 소중히 챙겼습니다. 언젠가 한국어를 유창하게 하게 되면 이 작품을 보며 오늘을 떠올리겠죠. 카페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독특한 인테리어가 눈에 띄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많은 젊은이가 노트북을 펴고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디자인 작업을 하는 사람, 글을 쓰는 사람. 카페가 단순한 휴식 공간이 아니라 창작과 학습의 공간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젊은이들에게 기회를 주는 나라구나. 공간도 문화도 시스템도 모두 젊은이들이 꿈을 펼칠 수 있게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다가오자 거리는 더욱 활기를 띠었습니다. 넌 사인이 켜지고 음악 소리가 커졌습니다. 저는 이 에너지에 완전히 빠져버렸습니다. 이런 곳에서 살고 싶다. 마음속으로 맹세했습니다. 반드시 한국에 다시 오겠다고. 유학생으로 와서 이 에너지 넘치는 도시에서 내 꿈을 펼치겠다고. 마지막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공항으로 가야 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이렇게 빨리 시간이 지나가다니. 아직 보고 싶은 게, 경험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조식 후 앤더슨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쇼핑을 위해 강남 또는 명동 기츠로 갈 거예요.
집에 가져갈 선물을 사렴. 강남 한국 쇼핑과 트렌드의 중심지라고 들었습니다. 호텔에서 가까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의 거리를 걷고 싶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천천히 걸으며 주위를 눈에 담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빌딩 사이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 가게 문을 여는 상인들, 청소하는 분들. 서울의 평범한 아침 풍경이었지만 저에게는 특별했습니다. 강남거리에 도착하니 이미 많은 사람으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백화점, 부티크, 잡화점,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 강남을 방문하고 있었습니다. 여학생들이 가장 먼저 화장품 가게, 올리브영 등으로 향했습니다. 저도 따라갔습니다. K뷰티는 품질 좋기로 유명하니까요. 가게에 들어서자 점원이 밝은 미소로 맞이해 주었습니다. 친구들이 이것저것 테스트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원들은 친절하게 각자에게 맞는 제품을 추천해 주었습니다. 어떤 점원분이 제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피부가 조금 건조하신 것 같아요. 이 수분 라인을 써보시는 게 어때요? 그러면서 제 손등에 제품을 발라주며 사용법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미국 동부의 겨울처럼 춥고 건조한 기후에 완벽해요. 우리나라의 기후까지 고려해서 더 추천해 주다니 이런 세심한 배려에 감동했습니다. 저는 많은 제품을 샀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어느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친구들이 비빔밥을 먹고 싶어 했습니다. 식당에 들어가니 메뉴판에 사진과 영어 설명이 있어 주문하기 쉬웠습니다. 비빔밥이 나왔을 때 모두가 감탄했습니다. 녹그릇에 담긴 밥 위에 다양한 나물과 고기, 계란이 예쁘게 올려져 있었습니다. 색감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한 입 먹어보니 정말 맛있었습니다. 신선한 채소와 고소한 참기름 맛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건강하고 맛있는 맛이었습니다. 햄버거와 피자에 익숙한 우리에게는 힐링 푸드였습니다. 식사 후 근처의 봉은사, 도심 속 사찰을 방문했습니다. 빌딩 숲 사이에 있는 고요하고 엄숙한 장소였습니다. 경내로 들어가 조용히 둘러보았습니다. 평화로운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나무 그늘 벤치에 앉아 잠시 쉬었습니다. 앤더슨 선생님이 우리를 불러 모았습니다. 얘들아, 며칠간의 여행 어땠니? 친구들이 하나씩 대답했습니다. 정말 좋았어요. 한국이 이렇게 멋진 나라인 줄 몰랐어요. 안전하고 깨끗하고 사람들이 친절하고 모든 게 완벽했어요. 제 차례가 왔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 한국에 대해 전혀 몰랐어요. 그냥 케밥만 좋아했지. 나라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랐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한국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나라가 됐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반드시 다시 오고 싶어요. 더 오래 머물고 싶어요. 아니요, 여기서 살고 싶어요. 다른 친구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두 같은 마음인 것 같았습니다. 선생님이 따뜻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래, 선생님도 너희가 이렇게 좋은 경험을 해줘서 기쁘구나. 한국은 정말 배울 점이 많은 나라야. 오후 2시 호텔로 돌아와 짐을 챙길 시간이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버스가 4시에 출발 예정이었습니다. 모두 방으로 돌아가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침대에 앉아 쇼핑백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한국에서 산 화장품, 선물, 옷, 이 물건 하나하나가 소중한 추억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정말 떠나야 하나, 이렇게 짧은 시간만 머물고 돌아가야 하나,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하늘이 보였습니다. 파란 하늘, 높은 빌딩, 활기찬 거리. 여기에 남고 싶다. 그 생각이 머릿속을 꽉 채웠습니다. 문득 결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딱 한 군데만 더 가보고 싶은 곳이 있었습니다. 근처 서점이었습니다. 한국어 교재를 더 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가방에서 노트와 펜을 꺼냈습니다.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앤더슨 선생님께 쓰는 편지였습니다. 앤더슨 선생님께, 이 여행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즐거운 수학 여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보낸 시간은 제가 어떤 세상에서 살고 싶은지를 알려주었습니다. 안전한 밤거리, 친절한 사람들, 평생 배우는 문화, 젊은이를 존중하는 사회. 이 모든 것이 한국에 있었습니다. 총기 사고와 사회적 갈등으로 시끄러운 미국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나라도 평화롭게 발전하면 한국처럼 국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텐데. 선생님, 저 한국으로 유학 오려고 합니다. 부모님을 설득할 생각입니다.
한국에서 공부하고 일하고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미국과 한국을 잇는 가교가 되고 싶습니다. 지금 저는 마지막으로 서점에 다녀오겠습니다. 한국어 교재를 더 사고 싶어서요. 금방 돌아오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소피아 올림. 편지를 봉투에 넣고 책상 위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방을 나섰습니다. 서점에서 한국어 교재를 몇 권 골랐습니다. 진심으로 공부하고 싶었습니다. 한국어를 유창하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계산을 마치고 서점을 나왔습니다. 무거운 가방을 들고 거리를 걸었습니다. 그때 어느 카페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창문 너머로 사람들이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평화로운 일상이었습니다. 한숨이 나왔습니다. 이런 삶을 살고 싶다. 총기 난사 공포도 없고 마약에 취한 사람도 없고 그저 평범하게 꿈을 꾸며 살 수 있는 인생. 잠시 그렇게 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을 보니 3시 30분이었습니다. 이제 돌아가야 해. 호텔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로비에 들어선 순간 소란스러운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앤더슨 선생님이 프런트 직원과 급하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친구들도 로비에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소피아 선생님이 저를 보고 달려오셨습니다. 어디 갔었던 거야? 모두 걱정했잖아. 선생님의 목소리에는 안도감과 동시에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죄송해요, 선생님. 서점에 가고 싶었어요. 한국어 교재를 더 사려고. 쇼핑백에서 산 책을 보여드렸습니다. 선생님의 표정이 누그러졌습니다. 그래도 말은 하고 갔어야지. 네가 없어져서 얼마나 놀랐는지. 아니, 정말 죄송해요. 친구들이 다가왔습니다. 소피야, 우리 진짜 걱정했다고. 한국 남자랑 사랑에 빠져서지 도망간 줄 알았어. 미안해. 그냥 마지막으로 조금 더 이 도시를 보고 싶었어. 앤더슨 선생님이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선생님도 이해한다. 하지만 이제 정말 가야 해. 버스가 곧 출발할 거야. 네, 선생님. 제 방에서 가져온 편지 봉투를 선생님께 건넸습니다. 이거 선생님께 드리려고 썼어요. 나중에 읽어주세요. 선생님이 편지를 받아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짐을 챙겨 버스에 탔습니다. 창밖으로 호텔이 강남의 거리가 서울이 보였습니다. 버스가 출발하고 그 모든 것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안녕 서울. 마음속으로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반드시 다시 올게. 이번엔 더 길게.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며칠 전에 첫 발을 내디뎠던 그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완전히 변해 있었습니다.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좌석에 앉아 창밖을 보았습니다. 한국 땅이 점점 작아져 갔습니다. 눈물이 흘러넣었습니다. 이렇게 헤어지기가 싫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맹세했습니다. 반드시 돌아오겠다고. 이번에는 학생으로서. 다음 날 뉴욕 JFK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뉴욕의 잿빛 하늘과 낡은 공항시설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서울의 파란 하늘 최첨단 공항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오자 부모님들이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엄마가 저를 보고 달려왔습니다. 소피아 잘 다녀왔니? 응, 엄마. 엄마를 껴안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뉴욕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내 집이었는데 지금은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친구들도 부모님께 한국 이야기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한국은 진짜 대단해. 아빠 거기는 밤에도 여자가 혼자 걸을 수 있어. 24시간 편의점이 있고 지하철도 엄청 깨끗하고 와이파이도 빵빵해. 부모님들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변했습니다. 제 엄마도 저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소피야, 그렇게 한국이 좋았니? 응, 엄마.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좋았어. 차를 타고 집으로 가는 길 창밖을 보았습니다. 뉴욕의 거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낡은 건물, 지저분한 도로, 쓰레기 봉투들, 어딘가 경계심 가득한 사람들. 왜 이렇게 어둡지? 왜 이렇게 지저분하지? 왜 사람들은 이렇게 여유가 없을까? 한국과 비교하게 되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짐을 풀었습니다. 한국에서 산 물건들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화장품 선물, 한국어 교재들. 엄마가 제 방에 들어왔습니다. 소피야, 이게 다 뭐니? 엄마 선물이야. 한국 화장품. 저는 침대에 앉아 엄마를 쳐다보았습니다. 엄마, 나 한국으로 유학하고 싶어. 엄마의 손이 멈췄습니다. 뭐 한국에서 공부하고 싶다고, 대학도 한국으로 가겠다고. 엄마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소피야, 넌 며칠 있었을 뿐이야. 여행으로 본 나라와 실제로 사는 건 달라. 알아.
하지만 엄마 나 진심이야. 한국에서 내 미래를 만들고 싶어. 그날 밤 가족 회의가 열렸습니다. 아빠와 엄마 앞에 앉아 제 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에서 본 것, 느낀 것, 깨달은 것, 안전한 사회, 선진적인 시스템 배움의 문화, 젊은이를 존중하는 분위기. 아빠는 심각한 표정으로 듣고 계셨습니다. 소피아, 한국이 좋은 나라인 건 알겠다. 하지만 넌 미국인이야. 여기가 내 나라야. 알아요, 아빠. 하지만 한국을 보고 깨달았어요. 총과 폭력이 아니라 평화와 안전이 국민을 행복하게 한다는 걸요. 의료비 걱정 없이 공원에서 운동하는 할머니들을 봤어요. 밤에도 두려움 없이 걷는 여자들을 봤어요. 저는 그런 곳에서 살고 싶어요. 아빠는 한참을 생각하셨습니다. 알았다. 일단 한국어부터 배워라. 그리고 1년 뒤에 다시 이야기하자. 그때도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면 아빠가 도와주마.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 고마워, 아빠. 그날부터 저는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매일 2시간씩 한글을 쓰고 단어를 외우고 그리고 학교에서 큰일이 일어났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 후 친구들이 SNS에 한국 여행 사진과 영상을 올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도 영상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새벽 2시에 식당에서 여성들이 혼자 식사하는 모습, 공원에서 운동하는 어르신들, 지하철 안에서도 터지는 인터넷 깨끗한 거리. 제목은 48시간 만에 내 인생관을 바꾼 나라였습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첫날 조회수 5만, 일주일 뒤 30만, 댓글이 수천 개 달렸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발전한 나라인 줄 몰랐어. 나도 가보고 싶다. 미국은 왜 이렇게 안 될까? 밤에 못 나가는 건 자유가 아니야. 미국 전역에서 한국에 대한 관심이 폭발했습니다. 학교 학부모 모임에서도 한국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우리 딸도 한국에 보내고 싶어요. 한국의 교육 시스템과 치안이 정말 훌륭하다더군요. 학교는 앤더슨 선생님에게 특별 강연을 요청했습니다. 1개월 후 강당에서 강연이 열렸습니다. 앤더슨 선생님은 한국에서의 경험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시스템의 효율성, 시민의 의식 수준, 외국인에 대한 환대 교육 문화, 안전한 사회. 단 한 번의 여행이 아이들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 많은 학생이 선생님께 다가갔습니다. 저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선생님, 저 한국어 공부 시작했어요. 선생님이 웃으셨습니다. 그래, 소피야. 편지 읽었단다. 정말 감동적이었어. 며칠 후 더 놀라운 뉴스가 들어왔습니다. 학교에 공문이 하나 도착했습니다. 미국 교육 관련 부처 또는 지역교육위원회에서 온 문서였습니다. 앤더슨 선생님이 전교생 앞에서 발표했습니다. 밖에 교수님이 말하던 학생 여러분,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학교의 한국 수학여행이 교육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강당이 술렁거렸습니다. 교육당국에서 우리 학교의 한국 수학여행 영상과 보고서를 검토하고 한국의 안전한 도시 인프라와 시민교육 문화를 벤치마킹하는 연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학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하나의 수학여행이 변화의 계기를 만든 것입니다. 우리의 48시간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 후 학교의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한국 문화 주간이 만들어졌습니다. 한국 요리를 먹어보고 한국 영화를 보고 그리고 한국어 동아리가 개설되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가입했고 회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수개월이 지난 어느 날 부모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아빠가 서류 몇 장을 제 앞에 놓으셨습니다. 소피야, 이걸 봐라. 한국의 대학 안내 팜플렛이었습니다.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SKY. 아빠가 알아봤다. 외국인 전형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한다. 한국어 능력시험 터픽만 통과하면 돼. 제 손이 떨렸습니다. 아빠, 1년 뒤에 약속했잖아.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도와준다고. 소피야, 넌 매일 한국어를 공부했어. 하루도 쉬지 않고. 아빠는 보고 있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마워요, 아빠. 엄마도 제 손을 잡았습니다. 소피아, 엄마도 내 영상을 봤어. 공원에서 운동하는 할머니들 말이야. 엄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할머니도 그런 나라에서 사셨다면 더 오래 더 건강하게 덜 외롭게 사실 수 있었을 텐데. 엄마도 깨달았단다. 한국이 단순히 발전한 나라가 아니라 사람을 배려하는 나라라는 걸. 엄마, 나 꼭 한국 가서 성공할게. 그리고 언젠가 엄마랑 아빠도 한국에 초대할게. 수개월 후 저는 주미 한국 대사관 행사에서 스피치를 했습니다.
저는 소피아입니다. 몇 달 전 한국에서 48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48시간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청중들이 집중해서 듣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저는 안전한 사회 배려하는 문화, 평생 배우는 시민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진짜 선진국의 모습이라는 것을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지금 미국은 여러모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한국을 보며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도 평화롭고 안전하게 발전하면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을요. 주미 한국 대사님이 제게 다가오셨습니다. 소피아 양 감동적인 스피치였습니다. 한국을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해야 할 건 접니다. 한국이 제게 새로운 인생을 선물해 줬으니까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뉴욕의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서울에 있었습니다. 수개월 후에는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타고 있겠죠. 이번에는 수학여행이 아니라 유학생으로서 제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미국의 명문 여고생들이 한국에서 경험한 8시간의 이야기. 그녀들이 본 것은 화려한 관광지가 아니었습니다. 안전한 밤거리, 친절한 시민, 정평생 배우는 문화, 젊은이를 존중하는 사회. 바로 우리의 일상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당연한 것이 누군가에게는 꿈 같은 세상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 코리아의 진짜 힘입니다. 경제 규모나 군사력이 아니라 시민의 의식과 배려, 그리고 평화로운 일상. 그것이 세계인들이 한국을 사랑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해외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소개하는 스페셜 코리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